도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이란 북서부 쿠르드족 밀집 지역 사난다즈와 바네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가 공격받았습니다. 두 지역은 9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란 쿠르드족의 주요 거점입니다. 이란 정부는 쿠르드족의 반정부 활동을 우려해 이곳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켜 왔습니다. 이번 공격이 쿠르드족의 봉기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분석되는 이유입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라크 내 이란계 쿠르드족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이란군을 공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개입설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and should not be written. 이라크 북부에는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인 마수드 바르자니가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군사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군이 이라크 내 쿠르드 단체 본부를 미사일 3발로 타격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보부도 쿠르드족 무장 조직이 미국, 이스라엘의 지원 속에 서부 국경으로 침투해 테러를 저지르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쿠르드족 개입 수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쿠르드족이 이란에 진입해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 나서 이들을 독려했습니다. 쿠르드족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원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미국의 지원에 대한 보도를 부인했지만 트럼프는 답변을 피하면서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계 구도에도 관여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란 지도자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아들은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메네이의 정책을 이어갈 지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럴 경우 미국은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미래에 대해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다만 미 국방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을 약화하는 데 있다며 정권 교체가 목표라는 해석은 부인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쿠르드족의 참전으로 불확실성과 확전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 그러면 중동 사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짚어봅니다.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어떤 세력인가요? 자,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한 3천만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가를 세우지 못했고요. 2단계 소수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 등지 이 4개 국가 주위를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네.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쿠르드족의 독립국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쿠르드족 민병대가 움직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지상전까지 갈까요? 저는 간다고 보고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번 전쟁에서 CIA와 미국이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준비를 했었고요. 과거에도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이란의 내부를 어떻게 동요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런 생각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항상 해왔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전하면 쿠르드족이 얻는 게 뭔가요? 자, 쿠르드족은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독립국가를 갖기 원하고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자치구역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란이 무너지고 이 넓은 이란 땅에서 쿠르드족이 자신들의 자치구역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함께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언급된 게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죠.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부분이 없나요? 자,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은 전쟁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또 뭐 아이시스나 과거 이슬람 국가와 전쟁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2003년에는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도 미국과 함께 또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지금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을 사용하고 싶어하죠. 네, 지금 미국은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쿠르드 세력이 이란 서쪽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노림수는 뭘까요? 자, 미국의 노림수는 공습만으로는 사실 이란의 어떤 정권 교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정권 교체, 아니면 또 혁명수비대를 약화시키는 것, 그다음 혁명수비대를 바치고 있는 민병대 바시지를 약화시키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네. 그렇다면 이 조직들을 약화시키지 못하면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다시 한번 반전부 시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요를 만들어내야 되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서쪽이라도 좀 쿠르드족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죠. 네, 과거에도 있죠. 1991년에도 미국이 쿠웨이트 해방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할 때도 쿠르드와 같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에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역시 쿠르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또 쿠르드 사람들이 미국과 함께 아이시스라는 극단적 이슬람주의 단체를 토벌할 때 쿠르드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네, 쿠르드족이 지상전에 본격 개입하면 전쟁이 길어지는 걸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전쟁은 저희가 생각해왔던 것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과연 쿠르드족의 역할이 이제 어떻게 될지,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할지, 이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길이가 전쟁이 더 길어질지 짧아질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접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국이 지금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대화의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대화를 할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아마 언젠가는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을 통해서 휴전으로 가는 그런 길이 꼭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란의 반격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냐. 네. 한 일주일 정도 상관됐기 때문에 초반에 상당히 많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좀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아직 전의를 상실하지 않고 얼마든지 미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잘했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최고 지도자를 정했는데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자,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선출이 됐다는 보도가 있고 아직 멀었다는 보도도 있고, 발표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만약에 혹시 발표를 했다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지도자를 암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상당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전쟁이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사실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가 변곡점, 고비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의 기획은 4주에서 6주, 그러니까 빨리 진행이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어떤 목표, 좌표를 다 공격을 하면 그것이 한 달 정도 됐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 이제 우리가 목표했던 거는 대충 다 했으니 그럼 이란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럴 때 과연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란이 그때 같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협상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면 전쟁은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대화가 실패한다면 전쟁은 더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타국 중재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오만일 수도 있고요.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지금 이란과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핵협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란에서 너무나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서 자기와 함께 핵협상을 해서 자기가 좀 좋은 핵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란에서 1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크게 났을 때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도움에 대한 화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약간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원했던 목표는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쿠르드 세력을 넣는 것도 자기가 이란 반정부 시대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란의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의 여성들이 이란의 탄압에 항의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 부근에서 쿠르드족 여성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탄압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무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이란의 서부 도시 사난다지는 이미 전쟁터입니다. 쿠르드족 여성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이란 군경이 총격을 가하면서 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대를 지지하는 경적 소리를 냈다가 운전석에서 사살당한 시민도 있습니다. 10대 소녀 레잔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쿠르드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And for as long as they oppress my people, I will not surrender to the invading Iranian government. We are ready to die. 이란군은 이라크 국경 부근의 쿠르드군 지역에 대해 날마다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나친 강경 대응은 쿠르드 여성들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의 결의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